저 스승님께서는 청와대가 풍수상으로 좋지 않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새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 집무실을 광화문 쪽으로 옮길 뜻을 밝히셨습니다. 그럼 광화문은 지금 청와대에 비해서 풍수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정치가 반석 위에 서기 위해서는 이 풍수지리도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풍수의 퍼센트 비율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제가 그거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정치를 바르게 하는 것은 일단은 대통령의 관상이나 팔자나 그 대통령의 본질의 기운이 약 40% 좋아야 됩니다. 본질의 기운이. 그리고 대통령이 갖춘 지식이 뭐예요? 많이 공부도 하고 많이 깨우치고 또 이렇게 사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식과 힘, 그런 깨달음, 갖춤, 이것이 30%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 선거할 때 이번에 여러분들이 다 선거할 때 갈등하셨죠? 투표를 누가 할까? 정말 감이 없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지금은 이미 정해졌지만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대통령 감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정말 관상이나 인품이나 됨됨이를 딱 볼 때 탁 와닿는 분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리고 지식을 갖춘 걸 우리가 언론에서 봐도 100% 와닿는 게 별로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감이 없어서 선거할 때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 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대통령 감, 이 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40% 본질의 기운이에요. 40% 본질의 기운. 그러니까 얼굴에서 나타나는 기운을 말하는 겁니다. 또 사주에서 나타나는 기운. 이런 기운들이 40% 에너지고, 그 다음에 이분이 갖추어서 말을 잘한다든가 행동을 잘한다든가 분별을 잘한다든가 또 정치를 잘하는 힘이 있다든가 이런 지식을 갖춘 걸 보고 우리는 30% 점수를 줍니다. 이 본질의 기운이 70%다. 합쳐서. 그러니까 이분의 타고난 기운이 40%, 이분이 지식을 갖추어서 행하는 모습이 30%. 그래서 70%가 이분의 대통령감이라는 걸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가 무엇이냐? 풍수질이라든가 어떤 그 주변의 사람들이라든가 어떤 환경 에너지가 30% 작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풍수, 주변 환경, 또 이렇게 주변 그 장관들, 이런 전체 에너지가 대통령을 빛나게 만드는데 30% 기여한다. 그래서 그 청와대 터가 안 좋아서 많은 대통령이 무리를 일으키고 힘들었다는 것은 30% 비중을 두고 한 말이지 전체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바르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30% 에너지가 부족해서 대통령들이 저렇게 말로가 안 좋고 힘들어지고 어려움을 겪었다고 판단하는 것이지, 이 풍수가 100% 작용해서 대통령이 어려워졌다고 생각하는 건 무리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이 실수를 하거나 무리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켜서 불명예로 퇴임을 할 때 이 풍수 에너지는 30% 작용했다고 믿으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왜 이것부터 설명을 하느냐. 많은 분들이 청와대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모든 걸 청와대 탓으로 돌리고 청와대 풍수 탓으로 돌리고 이 청와대가 안 좋아서 이렇게 대통령이 다 망가진 게 아니냐 이렇게 돌리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절대 그건 아니다. 광화문 풍수에 대해서 물으셔서 이 풍수의 퍼센트 비율을 제가 먼저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광화문도 어떤 건물에다가 이렇게 대통령이 집무실을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요. 왜? 광화문 전체를 쓸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보세요.
세종문화회관 옆에다 쓸 건지, 예, 아니면 세종문화회관 뒤쪽에 쓸 건지, 옆에다 쓸 건지, 예? 또 아니면 뭐 세종문화회관 터에 쓸 건지,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건요. 그 경찰청 옆에를 쓸 건지, 예, 그리고 뭐냐면 그 교보문고 쪽에, 예, 이쪽 건너편으로 쓸 건지, 그러면 어느 건물에다가 직무실을 쓸 건지에 따라서 이 풍수는 180도 다르다. 그러니까 아직 지금 대통령이 이 직무실을 광화문 어느 곳에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 그쪽으로 결정을 했답니까? 물망이 오른 거지 결정은 안 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세종문화회관 옆쪽이냐 교보문고 쪽이냐 이거에 따라서도 풍수 기온은 180도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광화문 전체를 직무실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광화문이 풍수가 대단히 좋다, 나쁘다, 이렇게 결정지어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광화문으로 나와서 직무실을 열고 직무를 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광화문 쪽에 나와서 직무실을 잘 정해서, 그러니까 좋은 명당터를 잘 정해서 직무를 잘 본다면 청와대보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광화문 쪽에 어중간하게 풍수가 안 좋은 데 나와가지고 직무를 봤다, 그러면 오히려 더 나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광화문에 나와서 직무를 보는 게 100%더 도움이 되냐, 더 나쁘냐, 이걸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터보다 더 좋은 터를 정해서 행정 직무를 본다면 득이 될 수 있고 더 좋을 수 있고, 만약에 더 나쁜 터를 정해서 직무를 본다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광화문 터가 좋다 나쁘다 단정지어 답을 내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 하나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정치하면서 많은 대통령들이 물의를 일으켰고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광화문 쪽에 나와서 행정직문을 보고 정치를 바르게 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다면 이 마인드는 좋다라는 거죠. 이 마인드는 우리 국민한테 더 가까이 다가와서 정치를 하고자 하는 것이며 열린 정치를 하고자 하는 것이며 많은 사람들한테 소통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마인드 자체는 긍정적으로 본다. 마인드 자체는. 근데 저는 마인드는 긍정으로 보지만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반대의 대답을 하고 있죠. 자, 그분의 뜻은 굉장히 좋은 생각으로 보지만 저는 이걸 긍정으로 보지 않는다. 왜 그러냐?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앉아서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토론을 하고 지시를 하고 모든 정보를 흡수해가지고 대통령 위치에서 빠르게 행정을 해나갈 때 위험도 쓰고 이 질서가 잡히고 나라 기강이 빠르게 쓰고 우리 정치가 반석 위에 오를 수 있는 것이지, 이 내가 광화문 나왔다고 해서 보세요. 내가 소통을 잘하고 보세요. 소통을 잘하고 안 나왔다 해서 소통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청와대에 앉아서도 내가 열린 생각으로 정치하면 우리 국민들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어요. 참 농민 소리까지 다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열린 생각으로 정치를 하면. 그리고 대통령이 보세요. 우리나라에 암행어사를 한 100명 두어가지고 저 옛날식으로 이 농촌부터 어려운 환경들을 다 암행을 하게 해서 이렇게 그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바른 정치를 하려고 하면 청와대에 깊숙이 앉아 있어도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광화문 내거리에 앉으면 사람들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청와대에 앉으면 소리를 못 듣느냐? 절대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쫓아다니면서 소리 듣습니까? 다 일 시키면 사람들이 와서
정보를 전해주고, 일 시키면 와서 보고를 하고, 일 시키면 그 보고를 받아가지고 당신께서 행정을 바르게 피면 되는 것이지, 내가 한 발 다가갔다고 해서 정보를 많이 듣고 내가 청와대에 앉아있다 해서 정보를 못 듣냐? 절대 이런 법은 없다. 그래서 저는 청와대에 나와서 정치를 한다. 그리고 이 광화문에 집무실을 차린다. 이건 국비 낭비가 될 수 있고, 또 권위도 쓰지 않고, 또 우리나라 그 질서도 바로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행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광화문에 집무실을 차려놓고 행정을 피고자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극히 반대 입장입니다. 그리고 바르지 못하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청와대에서 문무백관을 바르게 이끌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바르게 살피고, 언론을 바르게 살피고, 암행어사를 100명이든 1000명은 두어가지고, 우리 암행어사의 제도 있었잖아요. 100명이든 1000명의 그 암행어사를 두어서 이 비리, 부조리를 다 걷어낼 수 있는 지혜를 쓰고 방편을 써야지. 예? 이 뭐냐면 그 광화문 내거리에 나왔다고 해서 이 뭐라고 할까, 정치를 바르게 한다? 세상에 이런 법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그러면 그 마인드는 제가 왜 좋다고 평가를 했느냐? 어떻게 해서라도 국민한테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국민을 품어 안으려는 마음, 자, 당신께서는 당신들하고 열려있는 마음으로 노력하겠다. 또 겸손하게 노력하겠다. 그리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을 끌어안고 행정을 펴보겠다. 이런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인드에 대해서는 제가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분의 마인드를 긍정적으로 보지만 이 행위 바른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걸 분별을 땡철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가 우리 국민들한테 공개가 될 텐데, 저는 대통령께서 이 강의를 혹시라도 보신다면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당신께서 70% 대통령 자격을 갖추었다면 얼마든지 나머지 부분은 극복하고 행정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내 부족함을 하나하나 깨우치고 갖춰나가는 노력을 해야지, 단지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옮긴다 해서 정치를 더 잘한다? 이런 법은 없다. 그러니 이런 마인드를 갖지 마시고 청와대에서 질서 있게, 아주 위계 질서를 바로잡으면서 권위 있게,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정말 어느 나라에 비교해도 아주 질서 있는 청와대고 질서 있는 대통령이고 정말 바른 대통령이라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고, 정말 그런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이 얼마나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간곡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너무나 경제가 어려워서 많이 고생을 합니다. 근데 당리당략에 휘말려가지고 이렇게 참 장관 하나 임명하면서도 쩔쩔매고 낙마를 시키고 서로가 정쟁을 하고 당리당략으로 계산법을 쓰고, 이렇게 여야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새로운 잣대를 놓고 이런 행정을 피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속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먼저 솔선수범으로 여야를 잘 품어안고 이렇게 참 바른 정치를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야당 국회의원이나 야당 정치인들은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 대통령이 행정을 잘 펴나갈 수 있게 그럼 협조하고 도와주는 마음을 가져야지, 반대 아닌 그 반대, 또 뭐라고 할까, 당리당략에 의해서 반대, 그리고 정말 대의적인 명분을 가지고 장관도 임명하고 총리도 임명하고 국정을 바르게 이끌어 가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그냥 하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물고 늘어져가지고 이렇게 행정을 바르게 못 피게 막는다면 이것도 아주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나 야나 좀 이런 사사로운 욕심, 사사로운 그 당리당략,
사사로운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이런 사사로운 감정을 내려놓고 바른 정치를 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